제23기 한림대 프로여자국수전이 23번째 여자국수 탄생을 위한 4개월의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5일 한국기원에선 제23기 한림대 프로여자국수전 개막식이 주최사와 후원사 및 바둑계 안팎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변화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바둑과 1994년에 여자 국내 프로기전 중 두 번째로 창설된 이 대회는 지난해부터 주식회사 한림에서 후원하고 있는데요. 개막식 직후부터 이틀간 열린 예선에선 37명의 선수들이 12개 조별 토너먼트를 벌여 본선 진출자를 가려냈습니다. 오유진 6단, 김다영 3단 등 각종 타이틀 보유자들 외에 이민진 8단, 권효진 6단, 도은교 초단 등 30대 3인방이 본선에 올라 눈길을 끌었고 박지연, 이슬아, 강다정으로 이어지는 91년생 3인방도 나란히 본선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아마추어 김은지 선수가 박태희 2단, 김경은 초단을, 차주혜 선수가 김신영 2단, 허서연 초단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전기 4강 최정 9단, 김채영 4단, 김미리 4단, 강지수 초단이 합류하는 16강 본선 첫 경기는 7월 19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기원이 대한민국 공직자 바둑연합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8일 한국기원에서 협약식을 가진 양측은 공직사회 내 바둑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 바둑연합회는 약 20개 정부 부처 기관에 바둑 동호인들이 뜻을 모아 출범한 단체로 이번 협약 체결은 바둑문화 창달 및 보급 기여를 위한 공익적 사업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가 연속된 이변과 함께 흥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3라운드 1경기는 킥스와 신한천일염의 대결. 각각 2연패를 기록하고 있던 두 팀. 3건의 동일 지명 맞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김지석과 이세돌의 주장전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역대 25번째 공식 대결로 마주 앉은 두 선수. 올해 리그에서 루키 박하민에게 줄줄이 패점을 안아 시즌 초반부터 망신 아닌 망신을 당했는데요. 통산 상대 전적은 이세돌 주장이 앞서 있지만 바둑리그에서의 성적은 김지석 주장이 앞선 가운데 두 톱 랭커의 맞대결이 진행됐습니다. 이거는 이세돌 구단만의 좀 승부 호흡인가요? 이세돌 선수의 여기 치받고 치받은 거 이쪽 교환을 해놓고 어떻게 더 이상 공격해야 될지 몰라서 손을 뺐다가 급소자를 당하면서 이 우하 쪽 부분에서의 그 집으로의 손실 여기서 바둑이 조금 배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계속 5대5의 바둑이 계속되다가 우하기 쪽에서 한 번의 전투로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양팀의 주장 맞대결이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하는데요. 김지석과 강승민의 승리로 승점 2점을 먼저 확보한 킥스는 백홍석, 정서둔 선수의 연이은 패배로 한때 역전패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주명, 윤준상 선수의 역전승으로 3라운드 만에 팀의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글쎄요, 일단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좀 아쉽게 패해서요. 사실 오늘도 좀 1, 2국 승리하면서 좀 쉽게 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가슴 졸이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선수 전원을 보호지명한 가운데 초반 2연패로 발걸음이 무거웠던 킥스. 3라운드에서야 시즌 첫 승을 거두고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3라운드 첫 번째 대결. 킥스가 신한천일염을 3대2로 꺾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화성시 코리오와 포스코 캠텍의 대결. 장고 대국에서부터 주장전이 성사돼 전반 기세 대결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 박정환 주장은 신진서 주장을, 최철한 주장은 이세돌 주장을 물리쳐 각자 기세등등한 상황인데요. 양팀 각각 승점 1점씩을 따는 가운데 박정환 주장이 178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두고 화성시 코리오가 2대1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후반전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데요. 4국은 송지훈과 나현이, 5국은 원성진과 변상일이 출전해 승패를 가렸습니다. 4국에서 화성시 코리오의 송지훈이 나현에게 무력하게 무릎을 꿇은 가운데 원성진과 변상일의 5국 대결이 팀의 승패를 결정하게 됐고, 변상일 구단이 보고만 있다면 결정탑니다. 수가 났어요. 이렇게 하면 절묘하게 맥점이긴 한데 수가 안 나고요. 네. 하나 솔직하게 하고 난 다음에 두면 이제는 이어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 수가 결국 포스코 캠텍이 화성시 코리오를 물리치고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사령탑은 바뀌었어도 우승을 향한 집념은 변함없습니다. 3라운드 두 번째 경기, 포스코 캠텍이 3대2로 승리합니다. 3경기는 BGF와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올 시즌 주전 전원을 교체한 후 나란히 2승을 기록하고 있는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지난해까지 한국물가정보 소속이었던 박영훈과 설현주는 자신을 내친 친정팀과의 첫 경기였는데요. 1, 2라운드에서 상대팀 주장을 연파하며 파란을 일으킨 루키 박하민과 차세대 전투왕으로 손꼽히는 설현준이 어떤 대결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았고, 지난해 신인왕 대 올해 신인왕 후보의 이 대결에서 박하민 선수가 211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두고 리그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주장과 오지명의 승리로 승점 2점을 미리 확보한 한국물가정보. 장고판에서 허영호 선수가 조한승 선수의 승리에 일찌감치 팀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후반전에 등판한 BGF의 박영훈 주장은 자신을 방출한 친정팀의 무력한 모습으로 패해 한국물가정보에 대승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가 초반 이렇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선수들이 좀 잘해줘서 일단 너무 기쁘고요. 네. 4년 동안 이제 물가정보 팀을 맡았는데 시작이지만 이렇게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한 판 한 판 이기다 보니까 계속 이기고 있는 것 같고요. 신인상은 솔직히 노리고 있긴 한데 네. MVP까지는 솔직히 바라고 있진 않고요. 팀이 좀 포스트 시즌은 올라가고 좀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시즌 루키들을 전격 발탁했던 한국물가정보. 다크호스의 맹활약으로 3연승을 이어갑니다. 3라운드 세 번째 경기, 한국물가정보가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4경기는 SK 앵크링과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충격적인 2연패를 당한 SK 앵크링과 2라운드 라이벌전 패배로 자존심을 다친 정관장 황진단이 만났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승리가 꼭 필요한 것은 양팀 모두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3, 4, 5주전에 동일지명 맞대결로 진행된 전반 3경기. 한승주가 류민영에게, 박민규가 박진솔에게 승리하며 스코어가 균형을 이루는 듯 했지만 패기만만 공격형 김명훈이 유연한 관록의 홍성지를 물리치면서 대세는 정관장 황진단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후반 두 경기 모두 정관장 황진단 선수들의 상대 전적이 크게 앞서는 가운데 이동훈과 신진서의 천적 탈출 게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상위권 랭킹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에게 연전 연패의 천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을 만한데요. 이동훈에게 신진서가 바로 그런 상대.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대결입니다. 자, 상대 전적이 전 6승이라면 이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일 거고 네. 또 그 정도까지 차이 날 정도로 이제 두 선수 랭킹이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네. 심리적인 부담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덤이 조금 부담이 될까요? 네, 투텀을 계산하지 않으면 백이 집은 많습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의 신진서 선수 다시 한번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상대 전적이 7대 0이 네, 됐습니다. 이동훈 선수에게는 계속 빚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고요. 네. 이로써 SK 앵크리는 개막전 이후 3연패를 기록하고 말았고 정관장 황진단은 연패를 피하며 한 주간의 마음 편한 휴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경기 정관장 황진단이 SK 앵크린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개막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온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승부의 호흡을 가다듬고 오는 7월 12일 4라운드 첫 경기로 다시 돌아옵니다.